지금의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경제팀들은 손발이 안 맞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들 일하는 척 하느라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안 챙기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경제 위기가 이미 시작됐죠. 경제 곳곳에서 충격적인 신호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호하다고 얘기합니다.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온갖 개소리들을 쏟아내고 있죠. 미친 것들입니다. 미친 것들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술 처먹고 다니고 싸돌아 다닌다고 그 밑에 있는 일해야 되는 사람들조차 일 안 하는 시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금리에, 고물가에, 고환율에,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 온갖 적자 투성입니다. 주가가 언론에서 1920까지 밀려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요. 게다가 10월 달에 주담대 대출 상단이 8% 돌파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마이너 통장은 10% 간다고 하고 있고요. 카드로는 15% 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외환 보유액이 안 괜찮다. 많이 우려스럽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은 환투기 세력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한미금리 역전을 용인하겠다라는 분위기를 내풍긴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높아져도 괜찮다라는 걸 보였던 경제부총리 때문에 세계적인 환투기 세력들이 한국을 호구로 보고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경제에 빨간불 신호가 이미 들어왔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었던 건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근데 지금 별로 정부가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원자재 수급 문제, 그러니까 전쟁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다.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6개월째 지금 지속되고 있고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진다라는데 과연 내년 상반기까지만 가고 끝날까요? 아닌 것 같은 거죠. 내년 말까지, 내후년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런 사이에 한국의 경제는 망하는 거죠. 물가도 6%대죠. 이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10월부터 바로 올리잖아요. 왜겠습니까? 못 버티겠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러는 거죠. 정부는 계속 괜찮대요. 경제부총리 괜찮다고 얘기하죠. 한국의 경제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친 거죠. 미친 거. 저런 인간을 경제부총리를 삼으니까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인 거죠. 8월 기준에 외환보유액이 4,464억 달러라고 얘기한답니다. 1997년 204억 달러, 금융위기 2012억 달러 대비 매우 높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과연 이게 정말 괜찮은 수준인가? 별일 없는 건가?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죠.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를 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출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고 외화 유동성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거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데 지금의 정부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죠. 국가 부도의 날이 다시 열린 거죠. 지금 현재 정부의 지지율이 20%대입니다. 좀 지나면 10%대로 내려앉겠죠. 이런 게 대통령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 다 말아먹고 경제가 몰락하면 그때쯤 되면 내려올려나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IMF 때보다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정부가 지금의 정부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이런 이들이 사실상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일부러 망가뜨리는 거죠. 일부러 망가뜨리고 대거 민영화시키고 대기업들한테 상납하고 자기들은
고액 연봉 일자리 이렇게 받는 거죠. 이게 그들의 상황입니다. 무역 적자에 관심 없고 외환위기 대응 안 하고 환율 폭등에 대책 없고 물가 폭등에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경제 파탄 나고 있고 서민 경제 망가지고 욕하고 뭐 무당 정치하고 처음이라서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온갖 핑계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치, 경제, 외교 모든 것들 다 참사 수준이고 할 줄 아는 거는 잡아들이고 뭐 혼내는 거 이런 것만 잘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정부는 위기 대응에 진심이 안 보이고 책임감이 안 보인다는 거죠. 환율 낙관론을 펼치다가 환율 다 망가뜨렸죠. 무역적자 계속되는데 경상국제라고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경상 수지조차 적자가 될 상황인 거죠. 여기에 누구냐면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연 금융위원장이죠.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는 경제 매국노들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탈중국 해야 된다고 대놓고 떠들어대고 대중국 경제 상황을, 대중국 무역을 정치인 관료로서 앞장서서 망가뜨린 주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금리를 0.25%씩 올려가지고 한미금리 역전을 용인한 놈, 추경호 경제부총리, 물가 10월달에 정점 찍고 내려갈 거다라고 아무 말 대잔치 한 쓰레기 인간, 금융위원장, 고승곤 금융위원장 같은 대한민국의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했던 금융위원장 내보내고 갖다 앉힌 낙하산. 이들의 면면을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 능력이 말이 되고 있는 거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에 무역제재까지 겹치는 복합위기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대처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못하고 있는 게 안 하고 있는 거죠. 환율 문제도 방치하고 내버려뒀다가 그냥 장난치는 거죠. 장난. 빅스텝 해야 된다니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한미통화 수업 해야 된다니까. 필요 없다 그러고. 물가 정점이라고 얘기하고 정책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고 경상수지, 무역수지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뭐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죠. 이게 지금의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경제팀들의 인식입니다. 한국 경제가 괜찮아질까요? 머리를 맞대고 모두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저렇게 자기들끼리도 엇박자에 자기들끼리도 헛소리하는 안일한 정부들. 저 안일한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 암울해질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엄청난 충격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